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파일을 매일 올리니까 매일 제가 강의하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저께까지 금요일 날 올린 거는 한 열흘 전에 실질적으로 녹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이에 편집할 적은 없었고, 제가 뭐랄까,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예전에는 저도 비교적 뭐랄까, 건강한 체질은 아니어도 하루에 모니터를 통해서 글을 쓰고, 교정하고, 계속 수정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학교 다닐 때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하루에 평균 한 8시간씩 했어도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이상이 없었고 건강상에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보름 전에 갑자기 막 눈이 제가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사스럽고 환자도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안과를 갔더니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냥 염증 소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안약하고 연고하고 항생제 조금 며칠 먹었더니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았었는데 제가 이제 이 금계혈약 거의 이제 탈고가 돼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난 또 한 열흘 동안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배하고 교정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글자 틀린 것도 많이 나오고 한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점 찍는 거 인용부호 이렇게 인용부호 아니면은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중 꺽쇠라든가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요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표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집에서 후배가 교정해진 건 한 세 차례 봤더니 오늘 또 사실은 조금 눈이 또 조금 부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글도 모니터를 통해서 글도 한 시간만 봐도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내일 당장 강의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거는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 좀 쉬려고 했었는데 오늘서부터 바로 강의를 해야지만이 내일 글이 올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편 조문에는 여기 보면 소갈, 소변리, 인병 요거에 관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나? 12편에 39 조문. 요 조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조금 말을 조금 실수를 했어요. 표현방. 제가 중간에 보면은 이 조문은 소청령탕에 관한 어떤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소청령탕이 아니라 소청령탕이 아니라 뭐였냐면 거기 보면 밑에 나오는데 영감 오미가 강신 하인탕이라는 처방, 그러니까 복령 감초 오미자 건강 세신 반화 행인 요거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주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이거 선배님 그거 소청령탕이 아니라 영감 오미가 강신 신하이탕인가 그거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이 처방 자체가 소청령탕의 중에 변방이에요. 크게 보면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확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처방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거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중경서에서 봤던 글이잖아요. 그죠? 거름이라는 병은
소가라고 기가 상충해서 심장을까지 압박해서 심중이 동렬하고 약간 뻐근한 느낌과 열감, 그죠? 이런 표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뻐근한 압박감과 열감, 왜 그랬느냐? 기가 상충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위가 밥을 굶었는데도 먹고 싶지가 않다. 공복감인데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으면 회충을 토하고 합법을 쓰면은 또 그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누차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우리가 요거를 거름이라는 병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사실은 그 육경변증의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경변증이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은 없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 뭐랄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금기혈약 조문 가운데는 이런 말 있죠. 습가지위병, 호흡지위병, 음독, 양독 지위병, 황한지위병, 곡단지위병, 장홍지위병, 풍지위병, 노지위병, 임지위병, 수지병. 자, 모모 지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B. A라고 하는 병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비교적 비교적 좋아요. 여기서도 습가지위병, 습가의 병, 장홍이라고 하는 병, 풍에 의한 병, 풍이 일하는 병,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거름이라는 병,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요거를 한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장홍이 됐던, 풍이라고 했던, 노라고 했던, 임이라고 했던 요와 같은 말은 뭐죠?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풍, 과로, 임질, 임병, 수기 변조에 의한 병,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장홍이니 풍이니 노니 또는 황한이니 음독이니 예를 들어서 습관이 이와 같은 것은 다 병인에 해당되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봤을 때 거름이라고 하는 병, A가 B, 거름이라고 하는 병 했을 때 이 거름이 병인인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글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글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처방만 제가 주제 넘게 처방을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를 해석하는데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자, 이 조문을 이해하는 데는 일단 이 조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조문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외가들은 이 거름을 어떻게 이해를 했죠? 황제내경의 그 경락설을 인용해 가지고서 연계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론은 상한론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금계요략은 금계요략의 해석을 하고 하나의 조문은 그 하나의 조문에서 이해를 하되 부족하면은 다른 조문을 인용해서 끌어다가 해석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 증상 밖에서 이 걸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캐치하려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사람 하는 분도 있었고 앞으로 하는 분도 계실 때 이러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걸음이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영추에서 말하는 경락의 개념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잖아요. 걸음이라고 하는 말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경락과 장부의 걸음이라고 하는 경락과 장부의 연계를 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간 수천 년 동안 주회가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글 쓰는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뭐냐? 이 발상 자체가 표현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자 나타났지만 습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측이 되죠. 아, 뭔가 습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걸음이 뭐죠 도대체? 이거는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육경 변증론에서 설명했듯이 걸음이라고 하는 거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걸음에서 앞에 있는 태양, 양명, 소음 이런 것은 일종의 부호라는 거예요. 부호. 기호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병증이 표증에 있기 때문에 태양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병증을 분류하게 하나다. 분류하게 하나다. 그런데 요것만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가지고 글의 문체가 변형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체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켰다.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문법은 비록 같지만 글의 뜻은 크게 같지 않다. 다른 차원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이것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에다가 걸음병을 이 편에다가 게재시킨 이유는 소갈 때문이다. 앞으로 소갈을 얘기하기 위해서 걸음병도 소갈증이 있다.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끄집어낸 거죠. 그럼 여러분 걸음병만 소갈이 있습니까? 양명병에도 있고 태양병에도 소갈증이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소양증에도 있을 수가 있죠. 백호탕이라든가 오령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후세 사람이 이것은 편집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고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글 쓰는 데 있어서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계요약은 중경이 썼다는 식. 이거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전수 과정 중에서 글이 변화되고 처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책에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1편 여러분 우리가 1편 처음엔 무슨 글이었죠? 인품 오상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오상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왜 그것을 첫 번째다 앞에다 집어넣냐면은 이 책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식, 요즘에 말하면 책의 총론에 해당되는 글을 1편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 오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와 같은 멋진 말로서 글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일종의 상한문과 금계유량은 처방집이에요. 예, 우리가 환자를 보고 임상에 의한 처방집인데 그것을 책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럴듯하게 이런 얘기도 집어넣고 저런 얘기도 집어넣고 막 잡다하게.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편집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자, 거름병은 그 사람이 본래 한이 있으나 소갈의 증이 있는 것으로, 이런 우리가 보통 학교 음극사양이란 말 배웠죠? 상열하 이른바 이거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소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상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소갈자에 우리가 열로 인해서 진액이 고갈되면은 아, 이 사람이 열이 상처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공복감에도 식욕이 없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위증이 공허하면서 허랭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열 하한증이고 음극 사양증이죠. 예, 요 같은 표현 자체가.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것은 있다고 하는 거, 이와 같은 것은 임상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열이 있다고 그래서 소갈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놓고 찬약 쓰거나 자음지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그 제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름병이 뭐냐? 기표다. 음극사양이 뭐냐? 이게 기의다. 그러니까 거름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증상을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음극사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라고 하는 거는 기호학에서 처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기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의가.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기의는 뭐냐? 결국은 증상을 압축해서 표현한 용어예요. 기표는 뭐냐면 일종의 지시대명사 같은 거죠. 네.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그 기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방향의 어떤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거름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은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고전이라든가 읽다 보면은 거꾸로 전부 다 이런 쪽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돼요. 자, 거름병 소갈에는 신수 대열하고 가료 음수나 청화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백호탕이라든가 자음강화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예로부터 이런 경우에 이중안해탕에 가감해서 썼으니 요거는 이제 금원사대가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기 바란다. 자, 우걸자는 그 수족이 걸랭하면서 회충을 토하나 저는 뭐 이거 사실은 뭐 자신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해도 60년대니까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구충약을 나눠줬어요. 그만큼 회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회충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가 예를 들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회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음식 가운데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뭐 사람이 수족이 걸랭하고 회충 때문에 정말로 수족이 걸랭한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입장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13편의 2편. 이것도 막 대표적으로 제가 참 그래 이 허접한 글을 이게 좋은 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총구맥이
부하면서 지하면 부는 허가 되고 지는 노가 되니 요거 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에는 맥이 부한 것은 허 때문이요 지한 것은 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하면은 허가 되고 지하면 노가 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지만 부한 것은 허 때문이요 지한 것은 과로 때문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말을 이제 이어가죠. 허가는 건 뭐냐? 위기가 부족하고 노하다는 건 또 뭐냐? 또 여기서 말을 이어가죠. 연기가 고갈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한의사니까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본단 말이에요. 위기, 연기 또는 영혈이죠. 위기영혈. 자, 위기영혈이 뭐죠? 이게 이거 소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소문의 용어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소문의 글을 끌어다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 총구맥이 부이지 여기서 글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또 부양맥이 부이삭하면 부는 기가 되고 여러분 이게 무엇에 대한 기죠? 병기입니까 이거? 삭하면은 곡식을 소화시키지만 배변이 굳으니 기가 성하면은 소변이 작고 여기서 기가 성하다고 하는 것은 가스 차고 막 이러는 거죠. 복만하면서. 그러니까 중경서에서 말하면은 위기불하에서 조혈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이 삭하고 또 소변이 삭하면은 대변이 굳고 대변이 그러니까 굳고 그러니까 대변이 굳고 소변이 삭한 것이 서로 치고받으면 그때 소갈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제가 속된 말로 쓸게요. 그냥 꽝이에요. 자, 부양맥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부양맥이 부이삭하면 이거는 다 지워야 돼요. 이거는 네. 부양맥이 부이삭하면 아이고 요까지는 죄송합니다. 부양맥이 부이삭하면 요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거는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막 글을 갖다 끄집어낸 거예요. 대변이 삭하고 아니 소변이 삭하고 대변이 굳으니 즉 이런 경우 소갈이 된다. 이렇게 간단한 글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병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병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상한론 그 서문에 보면 찬용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찬용소문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여러분 한두 끝도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위기라든가 연기가 됐던 영혈이 됐던지 간에 위기 영혈이라고 하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느냐. 자, 그러면 소문이 쓰여진 시기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있죠. 또는 학교 사회에서 고전 강의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문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언제 나타났느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자서변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황제내경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라 중기에 유행했었어요. 황제와 신롱의 이름을 거론해 가지고 그걸 위탁이라고 그래요. 황제와 신롱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학설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회람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나라 때는
유가와 황노하기, 황노술이라고 하는 이 철학 체계가 있었어요. 바로 이 황노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마왕대 고분묘가 나왔을 때 마왕대에 보면은 한의학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의 말로 하면은 그 영추에 관한 어떤 그 혈자리 위주로 나온 것이지 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문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아예. 혈자리 이름하고 경락도 완전히 이룩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왕태라고 하는 그 마왕태 이것이 고분이 언제 시대냐? 그 진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의 그 고분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에 그 기본적으로 편집이 된 시기는 한나라 무제 전도 아니에요. 사마천의 사기가 나오고 난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기에서 한나라 중기에서 말기에 황제내경의 그 초간본이 아마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위진남북조 수당을 거쳐가면서 거의 뭐 600~700년 거쳐가면서 다 편집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내경의 일부의 글은 중경서나 근계의 유락보다 더 뒤에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황제내경은 뭐 고대 시대에 뭐 이거는 다 맞지도 않는 얘기고. 예. 자, 대천경전은 위기는 외의 양기를 보호해주고 영기는 내의 음기를 뭐 한다. 외가 맥부자는 사기가 표에 있으니 계지탕 마왕탕으로 치료하고 잡병 총구맥이 부위 무력자는 허맥이다. 또 허약지인은 또 뭐라 그래요? 허약한 사람 맥부자는 많기 때문에 부하면 허가 되니 맥이 부하고 지하면 허로워 영위의 그 기가 부족해서 마침내 이것으로서 소갈의 장본이다. 소설이죠. 대총경전 같이 근세에 똑똑한 사람도 이와 같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을. 내경에 의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경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기하고 음기가 왜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이분론적 사고방식이죠. 위기는 외고 영기는 맥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그 발상은 아주 오래전에 했었던 그와 발상이지 맞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고반가가 아무리 대가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글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글의 물리가 형성된 게 아니다. 이건 물리에 맞지가 않는 글이라는 거야. 이런 글들은. 근데 이것을 보는 그 관점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만 처방 위주를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인식론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허라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허맥이라든가 뭐 부는 허가 된다. 허가 뭐죠? 원래 중경서와 근계의 요약에서 허라는 말은 부자를 쓰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일종의. 실이라고 하는 거는 대왕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에 대한 그 기준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는 뭐예요? 전부 다. 수기 변조증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현실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와 같은 말장난에 놀아나면 큰일 난 거예요. 험액이니까 잠깐만 보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보약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험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세가 완화하다. 이때는. 실이라고 하는 병세가 급박하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되죠. 여러분 저기 그 청대 중간 말기에 가면은 제가 잠깐만 그 사람 내 이름을 갑자기 빼먹었네. 잊어버렸네.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이 보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후세 만들어진 얘기인데 보약이라고 하는 게 의사들이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보약의 개념을 주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이 오늘날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약 타령하다 보니까 여러분 십전대보탕 보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치료약이다 보약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전대보탕 정말 좋은 약이죠. 정말 좋은 약이에요. 저도 많이 씁니다. 팔물탕 많이 써요. 그에 못지않게 대승기탕은 또 저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허라고 하는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 허라고 하는 이미지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 보약의 개념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 환자 다 놓치고 치료 환자 다 놓쳐서 지금 서울 같은 데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의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 금계유략의 그 병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한의학 개념을 일신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고 동의보감 같은 거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의외로 글이 새롭게 보여요. 자, 내가 들으니 대충치는 당대의 고방가리, 현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어찌게 쑥맥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이거 유명한 말이죠. 아, 넌 어찌게 쑥맥도 콩하고 보리도 구별 못하는가. 그죠? 잘못한 거죠. 이와 같은 조문은 본래 근거 없는 소리인데 교변으로서 사람을 오인케 했으니 참 애석하다. 여러분 무조건 대청경정 탕봉구진 저도 다 읽어봤지만 좋은 건 좋다 그러고 문제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중경서 대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외관과 내상에 관계없이 맥이 부하면은 계지탕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상 외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맥이 부하다. 그냥 쓰면 돼요, 계지탕. 여기다가 엿 같은 거 넣으면 소곤증탕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진 약이에요. 계지탕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보증이기탕으로 결국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보증이기탕 같은 거로. 그러니까 계지탕은 발산지제 그런 게 아니라 전기를 회복시키는 약이에요. 전기를 회복시키는 약. 참 진짜 계지탕 멋진 약이에요. 이거를 공부로 굉장히 많이를 해야 돼요. 계지탕에. 대체로 허로한 사람들은 비록 풍한 사기, 외감에 노출되려고 하지 않아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무수히 반복을 하는데 자기는 감기가 안 걸렸대. 그러니까 감기를 하찮은 병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끊임없이 외감에 의해서 우리의 인체는 간신, 비폐신, 오장육부 또는 피부, 기육, 모든 장기 조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러면서 우리가 면역체계도 강해지기도 하지만 병에 의해서 우리 몸이 또 강해지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한계, 임계점을 넘어서면 병증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맥이 부하다고 하는 것은 계지탕은 풍안의 외감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제가 허로한 사람에도 적용이 된다. 계지탕을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환기 집어넣어도 됩니다. 녹용을 써도 되고. 만약 소곡하되 대변이 굳고 소삭하되 소갈이 있는 사람은 조혈이 성하면서 진액이 고갈된 것이니 이럴 땐 조이승기탕에다가 석고를 가하면서 써도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